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어,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양보다는 질이다라고 하고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대전제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가게 되면 단원별로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 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그 학생은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있냐면 멘탈이 약한 아이를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냥 인정을 하자. 예, 언제까지요? 그냥 쭉 그 친구가 성장을 해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좀 관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유형서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화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심화서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유형서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반복 횟수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가 다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애 자체가 항상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실제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애 자체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부족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아도 어, 멘탈을 부여잡기 쉽지 않은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성적이 그 과목에 대한 애정을 만든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모든 학생들한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멘탈이 약한 그리고 멘탈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수학에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수학에 대한 긍정성보단 부정적인 면이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수학하면은 지레 겁먹는 친구들 그런데 또 성적은 곧잘 나오는 아이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적이 곧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애매는 한데요.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를 제가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최초에 제가 경험이 없었을 때에는, 학습 상담을 할 때, 수학을, 야, 개념서, 유형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걸 좀 더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심화서를 한번 더 풀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양을 많이 늘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근데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저 친구는 저 같은 학교인데도 저 문제집을 푸는데 저는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친구는 그 친구고 너는 넌데 너는 지금 내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유형 반복이 좀 더 필요하고 여기에서 좀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심적으로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그게 불안해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그런 거였어요. 본인은 경험을 다양하게 더 많이 해보고 싶고 본인이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뭔가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에서 적응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빨리빨리 풀지를 못하니까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경험에서
본인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여러 학생들을 관찰을 했는데, 그래서 제 조언이, 그러니까 야 그래도 좀 반복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너가 응용력을 키울 생각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가서, 본래 본인이 생각했던 양보다 조금 더 적게 하고 반복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의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문제예요. 예, 후자가. 그러면 이 후자로 가야 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본인의 주장이 강한 아이들, 그리고 성향상 되게 호불호가 강한 아이들, 예, 그리고 뭔가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답을 내놓고 상담을 하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지 않는 한은, 우선은 뭐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어, 저도 알쏭달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고는 해요. 예, 우선은요. 근데 혹여 이렇게 들어줬는데 시험 성적이 또 동일하게 나왔거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명확하게 이제 그게 명분이 돼서 제가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는요, 강하게. 그런데 시험에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어, 본인의 오랜 습관에 대해서 바꿀 그런 이제 여지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역시나 충분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본인이 직성에 풀게끔 이제 푸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예.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자신감이 떨어진 아이들, 근데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만일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풀린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사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커지죠. 그걸 다 못 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걸 다 풀고는 싶고 그걸 다 보고는 싶고, 그러니까 해설지를 미친 듯이 봐요. 예. 그러니까 해설지를 뭐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해설지 참고를 약간 습관화를 시켜버려가지고 그 양을 어찌어찌 됐든 간에 소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까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당장의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친구들은 고생을 미리 시키는 게 좋고 미리 공부를 시키는 게 좋아요. 중간고사를 3주 정도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친구는 4주, 5주 정도를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웃긴 게, 그렇게 하면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선행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야, 근데 뭐 선행을 하려고 해도, 아니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야, 이게 가능할까? 너 가능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뭐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당장의 그 시험이 중요하니까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3주, 보통의 학생들 3주, 그리고 길면 4, 5주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쵸? 또 5주 동안 준비를 했어도 이게 짧을 수 있어요. 그 친구한테는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지의 도움을 최소화를 시키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시간을 늘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5주라고 하는 시간도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겨울방학 때 고생을 많이 시킵니다. 저는요. 예. 그러니까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기 중에
차라리 반복을 하고 연습을 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방학 때 이만큼 풀고 그 다음에 개학하면 이만큼 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학기 중은 또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해결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방학 땐 차라리 학습 양을 확 늘려버려서 거기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자체가 분명히 개선은 돼야 돼요. 개선은 돼야 되는데 이제 모든 단원에서 그걸 개선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 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함수 파트나 뭐 수열 파트 이런 거는 워낙에 응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개념을 잘 다지고 유형을 잘 다져서 거기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고 응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체계적인 그런 요령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경우의 수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물론 응용되는 파트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다른 단원이랑은 다르게 풀이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리고 풀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정 작업이 많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테크닉을 알려주고 특정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단원을 잘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다가 어느 하나를 내가 까먹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틀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풀이 과정 선상에서 교정이 많이 필요한 그런 단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풀어보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굳이 그렇게 또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그래서 단원마다의 강약은 분명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있으나 아이의 성향상 이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사 이제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 그리고 좀 많은 문제집을 풀어보고 싶다고 하는 아이, 이런 친구들은요, 양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우선은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